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8강에서는 위험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펀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되는 여윳돈이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할 자신이 있으며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목돈을 펀드에 장기 투자하고 때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29강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큰 액수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파트, 상가, 토지를 사고 파는 데서 차익을 얻는 투자를 원합니다. 과연 부동산 투자에 대해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셋집을 놓아 이익 구하기, 이것은 6가지 직업이거니 방편으로서 온갖 직업 힘쓰면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이리하여 밤낮으로 그 재물 불어나기는 마치 개미 쌓은 흙무더기 같으리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해서 노후에 안락하게 살아가겠다고 상가 겸용 택지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마치 이러한 현실을 예측이나 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은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돈을 벌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돈을 벌기 위해 능력, 근면, 모험 등이 필요함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부동산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투자 상품입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험이 필요하다면 부동산도 펀드처럼 모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처한 환경을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부동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열심히 돈을 벌라 하셨고 만약 부동산에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만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한 투자를 평생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파트를 구매할 것이냐, 전세에 들어갈 것이냐, 월세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3가지 투자 대안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구매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몽땅 들어가겠죠. 전세를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들어간다면 목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현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건 싫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을 수시로 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상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의사결정 하나로 하우스 푸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되는 돈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 나름 공부했다면 틈새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을 모두 멀리하고 소극적 삶을 살아도 노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펀드와 부동산 정도는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합니다. 지금 나이든 세대의 머릿속에는 부동산 폭등 시기에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부동산이 더 낫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호황 시대는 끝이 났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하우스 푸어에 관한 기사가 언론을 도배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젊은 사람이 주택 살 돈이 없으니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기사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 살 사람이 엄청나게 생겨난 탓인지 최근 몇 년 동안 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거주할 사람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이제는 지방의 여유층이 투자 상품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온 국민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광풍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열풍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극히 일부분에만 한정된 현상입니다. 자기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좋아한다는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어쩌면 땅을 가지고 있다는 뿌듯함, 즐거움 때문 이것이 겹친 게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 깊이 인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소유로 인한 만족도 삽니다. 틈만 나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부동산을 사재기 하는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시로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은 부동산 없나 여기저기 둘러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국 여기저기에 쌓아둔 부동산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쁨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국민 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보유 자산 중 비금융 자산의 비중은 64.7%로 미국 29.9%, 일본 39.9%, 캐나다 45.8%와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에는 66.6%, 2012년에는 65.7%였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또 폭등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비율이 다시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조사를 보면 부자들 중 부동산 보유 비율이 감소한 부자가 부동산 보유 비율이 증가한 부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즉 부자들이 부동산 보유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부동산을 구입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격은 끔찍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여전히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소수의 사례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땅을 보기 마련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소수인데도 소수의 성공 사례만 눈에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네티즌을 상대로 재테크 수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위가 적금으로 50%, 2위가 부동산으로 20%, 3위가 주식으로 15%, 4위가 펀드로 7%였습니다. 아무리 하우스 푸어 부동산 침체 어쩌고 해도 역시 재테크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필요합니다. 기획 부동산에 걸려들면 달콤한 말에 속아 시가의 몇십 배를 주고 엉터리 땅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땅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개업소는 매매를 성사시켜야 돈을 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나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사기도 하고 도로와 접하지도 않아서 맹지인 땅을 사는 사례도 있습니다. 풍광이 좋은 바닷가는 대한민국 곳곳이 비싸지만 알고 보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 풍광 좋은 바닷가 땅은 부지기수입니다. 모두 펜션을 하고 별장을 지어도 남아도 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희망에 부풀어 구입하지만 쉽게 땅값은 오르지 않고 팔려고 하면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높아서 자기가 산 가격 이하로는 웬만하면 팔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별장이라도 지으려고 바닷가 땅을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팔려고 내놓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개발 호재나 미래의 추세를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여유돈이 있어봐야 1억을 갖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땅은 항상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합니다. 부동산은 서서히 오르지 않고 계단식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였던 판교도 한참 동안 원래 가격에서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폭등하여 지금은 서울 강북의 땅값보다 더 비쌉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투자한 사람은 지쳐서 싼 값에 팔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이라도 하면 혼수 비용을 마련하느라 급매물로 내놓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여유 있게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도 주식처럼 없어져도 좋을 돈이다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을 때만, 즉 장기전이 가능할 경우에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수익성 부동산이 인기지만 상당수의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용산 전자상가를 가는데 몇 년째 비어있는 상가 공간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부족하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오피스텔과 원룸이 공급 과잉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언론에 수익성 부동산이 대세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사실 끝물입니다.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먼저 찾지 않는 한 인기에 편승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상당수의 수익성 부동산 건물은 공실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후 건물의 경우 건물 관리로 인한 비용과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확한 계산 없이 대충 감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공실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하여 모든 관련 비용과 이익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요인을 너무 크게 생각하여 현혹되는 것은 대표적인 의사결정 오류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부자 중에서 나이 든 세대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젊은 부자는 주로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일이 없는 돈을 묻어둘 수 있는 모험을 하겠다면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좋은 전문가의 조언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지역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투자를 합니다. 이 정도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정보가 유용할까 싶은데 뜻밖에도 수익을 제법 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강좌를 열심히 듣고 나서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결론 짓고 펀드로 투자를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을 알아듣는 데는 주식과 달리 별로 전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선뜻 투자가 쉽지 않지만 부동산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펀드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상식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해서 낭패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로 구입했다가 세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외보다는 도심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교외로 이사가면 10년 뒤에 후회할지 모릅니다. 하루 늦게 팔았다가 1가구 1주택 혜택을 몽땅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는 싫고 부동산 소개업소의 설명에 의존해서 하는 쉬운 투자는 위험합니다. 공부하고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할 생각이 없으면 부동산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정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념에 관해서는 앞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사고 잘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어떤 부자의 말대로 잘 사고 잘 팔아야 부동산으로 돈을 법니다. 정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능력과 환경의 제약 속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욕심에 넘어가지도 않고 두려움에 지나치게 움츠려들지도 않으려면 정념을 소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행위가 결과를 낳고 모두의 행위에 의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존의 기본인 주택을 수채씩 구입하는 투자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의 영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꼭 필요한 수량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에 필요한 수량 이외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리 투자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비윤리적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도심지 아파트나 도심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를 모르면 불교 신도라 할 수 없습니다. 연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5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불필요하게 쌓아두는 행위를 경계했습니다.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부동산을 사두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전형적인 쌓아두기에 해당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의식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의식주의 주에 해당합니다. 마치 창고에 쌀을 잔뜩 쌓아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창고에 쌀을 쌓아두고
쌀값이 오르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매점 매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매점 매석은 공정거래가 아닙니다. 독과점을 정부가 규제하듯이 매점 매석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경제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경제 행위에 속합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물품,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품을 매점 매석하는 행위는 불교적 관점에서도 비윤리적이지만 정부가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지대 추구라고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문제시 삼아왔습니다. 오로지 공급량이 소수라는 것을 기화로 불로소득을 얻는 지대 추구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경제에 미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은 기업에 흘러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부동산에 흘러가는 돈은 상당수의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동산도 불필요하게 많이 갖는다면 정부가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다릅니다. 생존의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매점 매석은 비윤리적입니다.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주택을 사재기 하는 경우 정부가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국민의 특혜를 받고 성장한 재벌이 그 돈으로 좋은 곳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불교의 연기사상으로 본다면 모든 경제 행위는 자기의 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기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넘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이며 세계적인 부자인 마윈의 말대로 일정 수준을 넘는 돈은 세상이 자기에게 맡긴 돈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를 사서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지어 임대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 전국의 땅을 사재기하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심정으로 묻어두는 부자의 행태는 불교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부가 규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아파트와 주택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투자 대안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부동산 하나쯤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 국민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지금도 주변 시세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마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니까 주변 시세에 맞추어 폭등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초구 강남구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며칠 새 아파트 값이 1억 원씩 폭등하는 것을 시장 논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한 천민자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못된 인간이 돈을 버는 현실을 직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로 투자 행위를 하면 악업을 짓는 것이며 그 과보는 본인이나 후손에게 나쁜 영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쁜 의도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불교의 교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후손까지 트라우마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니 못된 짓을 하면 그것 또한 후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임대 수익을 위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행위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점 매석을 하듯이 좋은 토지를 사놓고 묻어둔다는 행위는 비윤리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설회사와 유착된 일부 공무원의 이익 추구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는 것은 병든 경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9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